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병원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들 하시는 임플란트 부작용, 그 부작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제거를 하는 거겠죠. 실패를 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제거를 하고 재식립하는 케이스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직도 임플란트를 한번 심으면 평생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임플란트 초창기에 도입됐을 때 많은 치과에서도 임플란트를 심으면 반영구적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안내를 드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노하우가 쌓이면서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인 거는 아니다. 평균 수명은 10년 정도라 라고 모든 치과에서 아마 요즘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년을 쓰면 또 뽑고 다시 해야 되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수명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고 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3, 4년 안에 뽑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20년, 30년 동안 멀쩡히 쓰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평균 냈을 때 젊은 분, 어르신들 다 좋은 조건, 나쁜 조건을 다 합쳤을 때 10년 정도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임플란트, 내 몸에 넣는 임플란트는 최대한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좋은 임플란트를 잘 심는 게 우선이에요. 그 이후에 잘 관리하시는 거, 잘 심고 잘 관리하는 게 합쳐졌을 때 만족스러운 평균 수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치주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치아 주위 염증을 줄여서 치주염이라고 부르거든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내뼈죠. 내뼈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받쳐주는 뼈가 없어지면 결국 임플란트도 흔들리다가 뽑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임플란트를 실패해서 재수술하게 된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1세 남성 환자분이셨고요. 치과 공부증이 되게 많으신 분이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부위에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는데 유독 왼쪽 아래 어금니 부위만 보시면 엑스레이는 경조직은 희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뿌리를 구분하는 방법이 표면에 나사선이 있는 부위가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뿌리 부위는 첫 식립할 때 뼈에 다 묻히게 이렇게 식립을 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지금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의 많은 부위가 뼈밖에 노출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장은 뒤쪽에 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환자분 말씀에 입안에 고름이 나고 피도 잘 나고 잘 붓는다, 왼쪽 아래 부위에서 그런 주소로 내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쓸 때까지 임플란트를 쓰면 안 되냐? 쓸 때까지 쓰다가 자연 발치될 정도로 유지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치조골이 소실될 테고, 지금 아래쪽 어금니 쪽은 하방에 하치조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자가골은 보존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쓰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주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지금 정도의 임플란트 상태라면 조기에 주치의랑 결정을 하셔서 발치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뼈가 굉장히 많이 없었죠. 이 두 임플란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첫 번째 임플란트는 자연적인 발치가 됐을 정도로 뼈가 많이 소실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치조 신경까지는 한 대략적으로 한 5mm, 6mm 정도밖에 뼈가 안 남은 것 같고요. 술 후 사진을 보여드리면 치조골 이식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잘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물론 튼튼하지만 뼈 환경이 주어진다면 좀 더 많은 면적이 치조골이랑 닿고 있는 게 유지력이 좋겠죠. 뿌리는 굉장히 짧고 머리가 굉장히 크다면 큰 머리에서 받는 하중을 뿌리가 견디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최대한 굵고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저희 술자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플란트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46세 여성 환자분이셨고요. 임플란트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쓰신 것 같아요.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하나의 임플란트는 멀쩡해요. 두 번째 임플란트가 엑스레이상 보시는 것처럼 골 소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고름 주머니까지 잇몸을 뚫고 나왔다.
그런 주소로 내원해 주셨어요. 술전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골 소실이 보이고, 그러니까 치료 계획이 멀쩡한 임플란트는 최대한 살리고 안 좋아진 임플란트만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동시에 심은 임플란트는 보철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보철물은 같이 제거를 했고, 뒤쪽 임플란트만 제거하고 뼈 이식을 이용해서 볼을 복원하고 다시 뒤쪽에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2개의 보철물, 이전 임플란트 픽스처 뿌리랑 새로 심은 임플란트 뿌리를 묶어줄 수 있게 새로운 보철물을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잘 마무리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가 더 방치가 됐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골폭경이 없어지고 신경이 노출되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간혹 드물게 재식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임플란트를 이미 식립하셨던 저희 구독자분이시라면 항상 정기검진을 잘 받기를 권유드릴게요. 작은 엑스레이인데요, 거의 첫 임플란트 전체 골의 한 70% 정도가 없어진 것 같고요. 제거하고 재식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 선이 보여요. 골 이식제가 새롭게 들어가서 새로운 임플란트 뿌리가 새로운 치조골에 잘 식립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기존 보철물 제거하고 2개의 임플란트 보철물이 잘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한 재식립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플란트 재식립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술자에 의한 재식립 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3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식립 방향이에요. 아무리 이제 임플란트가 튼튼하다고 한들 사람이 심는 저장력을 수직으로 받는 게 가장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임플란트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 물론 치료 계획상 뼈가 좋은데 심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울여서 심어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심을 수 있는 케이스라면 최대한 그 방향을 지켜서 심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왼쪽 아래 타병원에서 한 케이스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거의 45도에 가깝게 기울여져서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장력이 방향이 수직에서 이제 저장력이 전달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식립된 임플란트의 기울어진 하방에는 저장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위가 골소실이 나타나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술자는 임플란트 식립 방향을 수직에 가깝도록 저장력에 평행하도록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원인으로는 치료 계획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 같아요.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이제 굉장히 삐딱할 뿐더러 사랑니 자리에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마 이 2번째 큰 어금니 자리에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뼈가 많이 골소실되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빠른 식립을 하기 좀 힘들었지 않을까. 그리고 위치아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염증 있는 상태로 좀 오래 방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아까지 내려와 있고, 아마 원장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라면 가급적 없어진 부위를 최대한 뼈를 치유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적절한 뼈 이식을 통해서 뼈를 복원하고 원래 심어져야 되는 위치에 심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케이스는 시간이 급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사랑니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뿌리를 억지로 심었고, 그 사랑니 자리에 임플란트 머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굉장히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저작 활동을 하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임플란트는 항상 수직력에 굉장히 강하지만 옆으로 비트는 힘에는 좀 취약한 편이에요. 근데 지금 식립된 임플란트는 항상 옆으로 이렇게 비트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치료 계획이 아니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케이스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를 더 보여드리면요, 상악 전치 5개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5개의 임플란트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물론 한 번에 5개를 심은 건 아니고요, 환자분 히스토리를 들어봤더니 2개를 먼저 심었고 2개, 3개의 브릿지를 연결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돼서 추후에 주변 치아가 더 뽑혀나가고 3개의 임플란트를 추가를 더해서 3개의 임플란트에다 5개를 연결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존 임플란트랑 새로 심은 임플란트가 너무 촘촘히 있죠. 일단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비유는 나무를 심을 때도 나무를 무조건 많이 심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조권을 위해서 나무마다 적절한 간격이 필요해야지 이제 나무들이 더 잘 자라는데, 사람 치아나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이 심어졌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같은 케이스가 그러한 원인이 됐지 않나.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 촘촘한 부위랑 이 부위 사이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지금 골이 많이 소실된 걸 보이고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더라도 기존의 임플란트가 나빠졌다면 제거를 하고 새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장기적인 예후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였어요. 정해진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기울어진 임플란트 식립 방향, 잘못된 치료 계획, 너무 촘촘히 심어진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부작용 중에 한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마다 이제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주치의 원장님이랑 상의를 필요하겠지만 내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인지 안 케이스인지 원장님들이랑 기본적인 정보를 나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한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